90년대 학번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훈계를 할 수 있었던 학번, 9위 학번,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동산 법을 부동산 신화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했던 93학번, 그리고 한 해에 수능을 2번 봤던 94학번, IMF 시대에 졸업을 했던 95학번, 그리고 사상 첫 이제 비정규직을 맞이했던 시대 99학번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90년대 학번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X세대들이죠. 되게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는 이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 끝자락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1964년생부터 1974년생이라고 하니까 대략 어떻겠습니까? 한 93학번 정도까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어느덧 이제 90년대 학번들 중에서 이 앞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참 이제 씁쓸하죠. IMF를 전후로 이렇게 나눠서 IMF 전에는 그래도 마지막 후황을 누렸었고, IMF 이후에는 이 세상이 변했다라는 걸, 계약직, 비정규직, 파견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으면서 이 세상이, 패러다임이, 상황들이 변했다라는 걸 느끼며 빈곤도 경험하고 또 쇼크도, 충격도 경험했던 그 X세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베이비 부모 세대,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하고 있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서서히 은퇴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누구나 다 영원히 젊지 못하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나이가 들어가고 또 살아가는 삶이 또 이제 변해간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상황들이 빡빡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2025년에서 2030년 이 기간 동안은 아마도 2025년에서 2030년 이 기간 동안은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힘겹고 어려운 것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겪을 것 같습니다. 겁이 많이 날 정도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려나, 과연 괜찮기는 하려나 라는 우려가, 염려가 계속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걱정하며 지낼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마음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들도 더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들고 걱정스럽고 고민이 많을 때는 영원히 그럴 것 같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러한 힘겹고 어려운 것들이 또 거짓말처럼 또 줄어들고 나아지는 때도 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이 장밋빛으로 너무 과도하게 희망을 품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의 현실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좀 관찰해서 파악해 놓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괜찮다 그냥 덮어놓고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고, 한없이 끝없이 저 아래로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 망했어, 나 큰일 났어 라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또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의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남의 말을 좀 따져도 보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이 하는 말을 의심하고 따져보고 확인해서 스스로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남의 말 잘 안 듣고 남이 하는 얘기 많이 이렇게 듣긴 하지만 최종 결정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하는 사람, 그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갖추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안에 등에서 남이 하는 말을
혹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끌려다니고 하면, 예, 그러면 이제 바보되기 십상이고 뒤통수 맞는 게, 예, 일상이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90년대 학번, 예, 그들이 이제 서서히 현재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밀려나고 있다라고 해서 은퇴는 아닙니다. 퇴직인 거지 은퇴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다음 일자리, 그 다음 또 어디에서 또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들인 거죠.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많은 이제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든 좀 괜찮아지면 좋겠고 좀 삶이 무난해져야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며 지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줄지 또 지켜봐야죠. 세상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녹록지 않은데, 수월하지 않은데 어떻게 되려나 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묻는 중입니다. 오롯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고,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함부로 내 속내를 드러내는 건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내 속내를 다 드러내고 살련다, 남들한테 좀 이용당하면 어떠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세상을 덜 살아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들한테 이용당하고 한번 이렇게 뒤통수 세게 맞으면 자기 인생이 다 날아가는데, 자기 가족들의 삶이 다 무너지는데 이용당하면 어떠냐 라고 말하는 건 그냥 나를 잡아 잡숴라, 나는 그냥 남들에게 그냥 다 내 모든 걸 다 내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살아가는 삶을 쉽게 우습게 만만하게 보면 이제 그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수월하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그런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성과도 자신이 가져가는 거고, 책임도 결과도 그 모든 걸 다 자기 자신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상하고 따져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또 그에 걸맞게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